당신은 동남아시아 어딘가에서 어머니의 몸을 빠져나옵니다. 어머니가 두 마리를 더 낳으면서 다른 새끼들이 당신 위에 포개집니다. 당신은 눈이 멀고 움직일 수 없어서 어머니가 입으로 당신을 물고 숨겨진 곳으로 옮깁니다. 어머니는 세 마리 모두가 같은 굴에 누울 때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마침내 당신의 눈이 뜨입니다. 당신은 걷기 시작하고 형제들과 부딪히며 씨름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머니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어머니는 당신의 목덜미를 물고 다시 다른 형제들 곁에 내려놓습니다. 두 달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마침내 당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어머니는 당신과 형제들을 얕은 물가로 이끕니다. 물고기잡이 고양이는 수영을 잘하는 드문 고양이라 어머니는 일찍 당신에게 수영을 가르칩니다. 어머니는 앞서 걸으며 자주 뒤를 돌아보고 당신은 뒤에서 서툴게 물을 튀기며 따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의 몸은 흙이 아닌 물을 차며 움직이도록 적응해야 합니다. 세 달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당신을 처음 사냥에 데려갑니다. 당신은 어머니 옆에서 강가에 웅크리고 앉아 어머니가 머리부터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어머니는 입에 문 물고기가 물 위로 올라와 그것을 끌고 물가로 나옵니다. 당신은 아직 사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지켜보며 배울 뿐입니다. 당신과 형제들은 근처에서 뛰어다니는 개구리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세 마리 모두 함께 개구리를 쫓아가지만 개구리는 높이 뛰어올라 풀숲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첫 사냥은 실패로 끝나지만 이제 당신은 앞으로의 삶이 무엇에 달려있는지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4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강가의 얕은 물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당신과 형제들을 더 깊은 물로 이끕니다. 어머니는 강가에서 기다리고 당신은 머리만 물 위로 내민 채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살을 거슬러 나아가는 법을 배우며 한 번 한 번 팔을 저을 때마다 더 힘차게 발을 차야 합니다. 이제는 고요한 웅덩이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맞서 움직여야 하죠. 형제자매들이 당신 옆에서 함께 헤엄칩니다. 한 마리가 당신의 꼬리 쪽으로 다가와 가볍게 물고는 다시 헤엄쳐 멀어집니다. 세 번째는 두 마리 위로 뛰어올라 세 마리 모두 잠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허둥지둥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장난 싸움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밀고 당기는 모든 동작이 물속에서 수영하고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한 근육을 단련시켜줍니다. 두 달이 더 지나 이제 당신은 6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가까이에 있지만 이제는 매일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먹이를 잡아야 하죠. 비록 처음에는 실패하더라도 말입니다. 물고기잡이 고양이는 대부분의 고양이와는 다르게 사냥합니다. 땅에서 기다리는 대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발을 사용하죠. 부드러운 발바닥이 조용히 수면을 깨뜨리며 강위로 잔물결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가만히 서 있다가 물고기가 가까이 다가오면 재빨리 덮칩니다. 발톱을 넓게 펼쳐 비늘에 걸고 물고기를 끌어냅니다. 물고기는 격렬하게 몸부림치지만 당신은 더 세게 움켜쥐고 강둑에 내리칩니다.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성공적인 사냥입니다. 작지만 이제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머니는 갈대숲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충분히 빨리 배운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어머니도 압니다. 이제 당신은 9달이 되었습니다. 두 오빠는 먼저 떠나 어머니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각자의 영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며칠 더 남아 있었지만 결국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물고기잡이 살은 혼자 사는 동물이고 이 나이가 되면 어머니 곁에 머물 자리는 없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사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찾는 것만이 생존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차지할 땅도 필요합니다. 영역이 없으면 쉴 곳도 꾸준히 사냥할 사냥터도 나중에 번식할 기회도 없습니다. 당신은 잠시 어머니의 영역 가장자리에 머물며 익숙한 물에서 물고기를 훔쳐먹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더 멀리 나아가 자신만의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숲을 가로지르는 강입니다. 그 너머의 영역을 차지하려면 강을 건너야 합니다. 당신은 물에 들어가 수영을 시작합니다.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상류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향해 빠르게 다가옵니다. 수달입니다. 수달은 당신과 같은 먹이를 먹고 같은 강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신의 주요 경쟁자 중 하나입니다. 이 수달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수달은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어 당신의 어깨를 물어버립니다. 당신은 격렬하게 몸을 흔들며 수달을 떼어내려 합니다. 당신의 발톱이 수달의 옆구리를 긁어 잠시 놓게 만들지만 수달은 다시 돌아와 당신에게 들이받습니다. 싸움은 당신을 물속 아래로 끌고 갑니다. 둘 다 물살 속에서 구르며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서로를 물고 핥히며 싸웁니다. 마침내 당신은 몸을 비틀어 빠져나와 강가를 향해 힘껏 차며 헤엄칩니다. 물살이 당신의 몸을 옆으로 끌어당기지만 당신은 머리만 물 위로 내밀고 계속 헤엄칩니다. 마침내 진흙 위로 몸을 끌어올리며 입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숨을 헐떡입니다. 수달은 여전히 강 한가운데에 머물며 길을 막고 있습니다. 숨을 고르며 당신은 생존이 단지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생존은 당신을 둘러싼 세상과 그 세상이 어떻게 생명을 지탱하는지 그리고 인간이 왜 또 어떻게 물고기 살쾡이 같은 야생동물이 살아갈 기회를 갖도록 도와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플래닛 와일드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지역사회 기반의 자연보호단체이며 그들이 일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연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13,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멸종위기종 복원, 해양보호,
숲복원 등 다양한 보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제가 이 단체를 좋아하는 이유는 실제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Planet Wild는 모든 프로젝트를 영상 리포트로 기록해서 여러분이 바로 이 유튜브에서 자신의 기여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프로젝트 중 하나는 독일의 하르츠 숲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그 숲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8년 기록적인 가뭄 이후 나무의 80% 이상이 죽었습니다. Planet Wild는 5천 그루의 기후 회복력 있는 나무를 심는데 자금을 지원해 숲을 되살리고 미래를 다시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활동 덕분에 물고기,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습지와 숲에서 살아갈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활동이 충분히 지지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저 역시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지키는 일에 무력감을 느끼기 쉽지만 Planet Wild는 우리가 함께 행동하고 그 결과를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커져가는 운동에 동참하고 싶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하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얼마를 기부하든 많든 적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1개 값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코드 바운칩을 사용하는 선착순 100명에게는 첫 달을 제가 지원해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아무런 질문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lanet Wild가 독일의 하르츠 숲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도 꼭 시청해보세요. 몇 주가 지난 후 당신은 강을 따라 돌며 건널 수 있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곳은 물살이 느려서 공격받지 않고 무사히 헤엄쳐 건널 수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숲이 습지대로 펼쳐집니다. 이곳은 갈대와 물고기, 새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환경은 물고기잡이 고양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기에 당신은 정착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물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사냥을 시작합니다. 메기들이 얕은 물에서 수염으로 진흙을 더듬으며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강물고기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근육과 지방이 풍부해서 한 마리만 잡아도 며칠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갈대숲에 몸을 낮추고 있다가 곧장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메기가 세차게 몸부림치지만 당신의 발톱이 깊이 밝혀 물고기를 끌고 물가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물고기를 입에 문 채 강둑에 올라서자마자 다자란 표범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당신은 물고기를 떨어뜨리지만 표범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표범의 목표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몸을 돌려 물속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표범은 기회가 오면 당신 같은 고양이를 사냥하며 크기만으로도 이미 우위를 점합니다. 당신은 수면 아래로 잠수해 계속 헤엄치고 표범은 뒤에서 쫓아오며 당신이 숨을 쉬기 위해 올라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당신은 방향을 틀어대 돌아가 위로 솟구쳐 오르며 표범의 앞다리를 물어버립니다. 당신의 턱이 깊이 밝히고 표범을 물속으로 끌어당깁니다. 공포에 휩싸인 표범은 미친 듯이 몸을 흔들고 빙글빙글 돕니다. 물속에서 보내는 매 순간마다 표범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표범이 몸을 떼어내 강둑으로 허둥지둥 기어 올라가며 기침을 하고 갈대숲 속으로 도망칩니다. 당신은 강을 건너 반대편으로 헤엄쳐 나옵니다. 살아남았지만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메기 물고기는 놓쳤지만 처음으로 자신보다 훨씬 강한 상대를 이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3살이 되었습니다. 한 수컷이 갈대숲에 남긴 당신의 냄새 자국을 따라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는 먹이나 영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교미를 원합니다. 당신은 도망치려 하지만 그는 당신을 쫓아와 목덜미를 물고 놓지 않습니다. 그는 빠르게 올라타 교미를 하고 당신이 저항할 때마다 더 세게 물어댑니다. 이 일은 며칠 동안 계속 반복되고 마침내 그는 떠납니다. 수컷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끼를 키우는데 절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2달 후 당신은 3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그들은 눈도 뜨지 못하고 무력하며 사냥이나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새끼들이 냄새로 쉽게 들키지 않도록 덤불 깊숙이 숨기고 그들에게 젖을 먹입니다. 처음 몇 주는 굴과 강 사이를 오가며 보냅니다. 당신은 사냥을 하러 가면서 새끼들을 남겨두고 그들이 발견되기 전에 재빨리 돌아옵니다. 물고기잡이 고양이는 매복으로 살아남으며 당신도 예전과 같은 방법을 씁니다. 당신은 얕은 물에 들어가 발로 수면을 두드린 뒤 물고기가 가까이 오면 재빨리 낚아챕니다. 잡은 먹이는 모두 재빨리 삼켜 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새끼들이 걷기 시작합니다. 다리는 아직 불안정하지만 당신이 굴 밖으로 나가면 새끼들도 따라옵니다. 당신은 새끼들을 영역의 가장자리로 이끌어 어디서 물을 마시고 어디에 숨으며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않고 움직이는지 가르쳐줍니다. 아직 사냥은 못하지만 매번의 외출이 다음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지금은 새끼들이 당신이 먹이와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에는 포식자들이 실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새끼들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달이 지나면 새끼들은 당신을 따라 물가까지 갈 만큼 자랍니다. 이제 첫 사냥이 시작되고 당신은 어비 고양이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먹이를 잡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얕은 물에 들어가 발로 수면을 두드립니다. 잔물결이 퍼지며 물고기들은 곤충이 떨어진 줄 알고 속아 다가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다가오면 당신은 재빠르게 낚아챕니다. 물고기가 작아서 다시 놓아주며 모든 사냥감이 다 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새끼들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가자 새끼들도 바짝 따라옵니다. 이번에는 잠수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물속으로 들어가 바닥에 진흙을 딛고 튀어오른 뒤 다시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옵니다. 하지만 올라왔을 때
두 마리 새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다시 잠수의 물속을 살핍니다. 처음에는 새끼가 따라오다가 길을 잃은 줄 알았지만 곧 몸이 굳어버립니다. 당신 아래에는 피로 물든 턱을 가진 악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새끼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당신이 반응하기도 전에 악어가 위로 치솟아 오릅니다. 악어는 입을 크게 벌려 또 다른 새끼를 한 번에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당신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새끼는 아직 살아있고 수면 가까이에 떠 있습니다. 당신은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 악어가 다시 위로 튀어나오는 순간 새끼의 목덜미를 움켜잡습니다. 악어의 턱이 너무 가까이 닿쳐서 물이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당신은 몸을 비틀어 옆으로 피하고 힘껏 발길질해 새끼를 악어의 입에서 멀리 끌어냅니다. 당신은 새끼를 입에 문 채 헐떡이며 강둑 위로 기어오릅니다. 당신의 새끼 두 마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한 마리만 남았고 그 한 마리를 살리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 것입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5살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았던 그 한 마리 새끼도 오래전에 당신의 영역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몇 달째 혼자였고 아무도 곁에 없는 채로 사냥하고 순찰을 돌았습니다. 번식기가 돌아오자 당신이 남긴 냄새를 따라 또 다른 수컷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첫 새끼들을 대부분 잃고 나니 더 이상 새끼를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가오자 당신은 가만히 서서 정면으로 그를 마주합니다. 그는 예전처럼 당신이 복종할 거라 생각하며 머리를 숙이지만 대신 당신은 그에게 달려듭니다. 당신의 발톱이 그의 얼굴을 긁으며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는 어깨를 물어버리며 응수하고 두 마리는 진흙 속에서 뒹굽니다. 싸움은 잔혹합니다. 그의 몸집이 더 무겁고 턱을 꽉 물어 당신을 바닥에 눌러버립니다. 당신은 온 힘을 다해 몸을 비틀며 그의 배에 발톱을 박아넣자 그가 움찔하며 물러섭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올라 그의 목을 깊이 물어버립니다. 그는 몸을 흔들지만 당신의 턱은 놓지 않습니다. 그의 발길질은 약해지다 몸이 축 늘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당신은 그의 시신을 옆으로 끌고 가 먹기 시작합니다. 물고기잡이 고양이는 자신이 잡은 것은 무엇이든 먹으며 그의 살도 먹잇감과 다를 바 없으니 당신은 그의 옆구리에서 살점을 뜯어내어 재빨리 삼킵니다. 곧 날개짓 소리가 당신을 에워쌉니다. 까마귀들이 나무에 모여들고 하나씩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당신 옆에 있는 시신을 쪼아대며 고기 조각을 뜯어가지만 당신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수컷은 사라졌지만 번식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수컷들이 습지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고 머지않아 그들 중 하나가 다시 당신의 냄새를 맡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8살입니다. 영역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숲 가장자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앞에는 탁 트인 들판이 펼쳐져 있고 그곳에는 수십 마리의 닭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긋기만 하면서 좀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냥하던 물고기나 새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신에게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쉬운 먹잇감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몸을 낮추고 살금살금 앞으로 다가갑니다. 당신이 풀숲에서 튀어나올 때까지 닭들은 거의 당신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당신은 한 번에 한 마리를 덮쳐 목덜미를 입으로 꽉 물어버립니다. 다른 닭들은 흩어지지만 당신은 그들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냥감을 옆으로 끌고 가서 재빨리 찢어 먹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삼키기 쉬워서 나머지는 나중을 위해 남겨두고 당신의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다시 오니 닭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들 중 누구도 당신보다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시 달려들어 또 한 마리를 잡아 땅에 눌러놓습니다. 이번에는 새가 비명을 지르며 날개를 격렬하게 퍼덕입니다. 그 소리가 들판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찢어 먹으려 하지만 멀리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얼어붙은 채 도망칠지 아니면 먹던 것을 마저 먹을지 고민합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딱 한 번에 쾅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몸이 움찔합니다. 순간적으로 고통이 온몸을 휩쓸고 곧 모든 것이 까맣게 변합니다. 당신은 농부에게 총을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플래닛 와일드 친구들에게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가입하면 첫 달은 제가 부담하고 30일 이내에 여러분의 영향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신 프로젝트도 꼭 확인해보세요. 물고기 고양이로 사는 삶도 힘들 수 있지만 세상에는 훨씬 더 힘든 동물도 있습니다. 믿어도 좋아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영상을 확인하고 직접 확인해보세요.